안녕하세요. 믿음재무의 이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듣는 푸념에 대한 진실 또는 거짓이라는 주제로 썰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제를 공개합니다. 짜잔! 짠짠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너무나 공감하시는 얘기인데요. 우선 진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순서의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실이다. 대표님들 말씀이 맞다. 난 번 게 없는데 세금을 낸다. 진실인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이제 법적 증빙을 근거로 해서 매출과 매입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세금 플로우를 짜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 법적 증빙을 받는 근거가 현금을 주고받는 기준으로 법적 증빙을 주고받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법으로는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팔았어요. 우리는 물건을 팔았다는 기준이 나는 너한테 물건을 줬고 너는 나한테 돈을 줬어,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은 내가 물건을 팔았다는 거는 그냥 내가 이쪽으로만 간 거예요. 물건만 준 거야. 현금은 오든 안 오든 어쨌든 나는 물건을 줬으니까 넌 판 거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건설업이나 도매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 다음에 매입자가 미안한데 나 지금 돈이 없다, 입금은 못하겠다, 나중에 할게, 이렇게 돼버리면 매출은 진짜 매출대로 잡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돈은 못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부가세랑 또 소득세나 법인세를 미리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업인 경우에는 이제 진행기준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내가 10% 지었어, 20% 지었어, 이럴 때마다 이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건설업계가 계산서를 발행하자마자 돈이 입금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입금을 못 받았어. 근데 저는 저 혼자 일합니까?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외주도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매입으로는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세금은 세금대로 또 매입은 매입대로 돈을 다 지출을 하는데 실질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진짜 최악의 상황은 연쇄부도까지, 줄줄이 부도가 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국세청에서는 납기양장이라는 그런 배려를 해주고는 있지만요, 내가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그 배려를 느껴지진 않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짓이다. 아니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너는 분명히 충분히 돈을 벌었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맞다. 분명히 그것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업이나 제3 소비자에게 가는 소매업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 외상으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보셨어요 혹시? 내가 외상으로 살게요. 그럼 물건 줍니까? 안 준단 말이죠. 물론 아주 간혹 이상하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99.9%는 당연히 음식값에 대한 돈을 바로바로 지불을 하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건설이나 아까 말한 제조 도매와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내 매출이 현금 플로우와 거의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나 돈이 없어요, 난 본 게 없는데 왜 세무사님 자꾸 저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대표님들이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세 가지로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비용과 이 개인적인 비용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비용은 엄연히 회사의 비용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비용은 당연히 개인 내 사적 비용입니다. 당연히 분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 순이익이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내가 개인적 비용으로 한 800~900을 써요. 그러면은 사장님들은 내가 100~200밖에 안 벌었다고 오해를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사장님은 1000만 원을 버신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개인 비용으로 900~800을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오해를 하시는 거죠. 개인적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그리고 두 번째, 매입과 매출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금 분배를 못 하시는, 노하우가 좀 부족하신 대표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창업을 막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물론 재고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물론 예상하는 매출이 있긴 하지만 갑자기 급감이 할 때도 있고 급상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급감과 급상이 그래도 거의 좀 없는 업종인데도 그런데 다른 업종은 어떻겠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한탄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한탄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빨리 그 노하우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매출이고 이 정도니까
내가 매입을 이렇게 해야겠다. 노하우를 빨리 잡으셔야 돼. 그래야지 현명하게 돈을 버시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적절하게 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진을 생각하실 때요, 세금을 제외하시고 마진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물건이 80만 원이에요. 아, 그럼 난 20만 원 남는다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이 된다면 부가세 없애야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서 소득세랑 법인세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제외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내가 20%를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마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딱 내 물건값 그리고 딱 내가 매출하는 값 이렇게 딱 계산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고 나면 더 남는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개념을 딱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얼마의 마진을 줄지 그거를 딱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좋은 대표님의 예를 하나 드려보면요, 그 대표님께서는 수출업자세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자시기 때문에 무조건 100% 매입에 대해서 10% 환급을 받으십니다. 그 10% 환급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이 대표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는 그래서 마진은 10%야. 부가세만큼만 남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1,100원에 사오면 진짜 말 그대로 1,100원을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을 이렇게 부가세로 환급을 받아서 그거를 수익으로 돌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딱 이렇게 매출 매입에서 부가세 10%의 만큼만 남겨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물건만 매입을 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건비도 나가고 월세도 나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께서는 그 10% 남는 거에서 나머지 비용들은 대부분 고정비라는 거죠. 예상 가능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 비용들을 빼도 나는 이 정도가 남아서 이 정도의 세금이 딱 나올 것 같아 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히 대표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내 매출과 매입에 대한 노하우를 빨리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마진을 얼마나 남길 건지를 딱 세울 때 거기에 나가는 부대 비용이라든가 고정 비용이라든가 이 모든 걸 다 반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내 자기 착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비용은, 내가 옷 산 돈은 회사 비용 아니에요. 제 돈이잖아요. 그죠? 근로소득자들이 급여 받아서 옷 사고 먹을 거 먹고 이러잖아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비용은 개인에 쓰는 비용일 뿐이지 절대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회사 비용에 묶어버리셔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많이 어려울 때 물론 이렇게 예측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거 쉽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되게 너무 잘 알고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던 공감은 공감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빨리 우리가 현실을 파악해서 진짜 좋은 자리를 잡아서 더욱더 번창하는 회사가 되기를 되게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도 그렇고 대표님들도 그렇고 지금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좋은 날 있을 거라고 꼭 이렇게 밝은 희망으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경세무사였습니다.